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B 자장을 맡게 된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김재하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인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B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세션은 약 한 30분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그 강연자들의 강연 내용 중에서 질문을 각자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자들끼리 서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는 세션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유튜버들의 그 오디언스들 중에서 질문이 있다면 사회자분께서 몇 개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강연자들께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메타버스 미디어의 확장 그리고 가깝게 다가온 미래 미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세 분께 들었습니다. 특히 이 본 토론에서는 혼합현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와 방송산업의 미래를 조망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분의 연사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소라리 그리고 마이클 짐 그리고 김상준 교수님 세 분이십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길을 걷다가 눈을 깜빡거리면 기술이 변한다라는 말도 합니다. 특히 그런 변화의 핵심에는 오늘 세션의 주제였던 혼합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과연 확장현실과 미디어 사이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상호 발전할 것인가가 특히 오늘 세션의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그 룰루 프로덕션의 마이클 짐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오케이. 통일. 오케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방영된 미국 폭스 TV에서 방영된 알터 에고의 성공적 기술 요소가 무엇이었으며 그럴 때 애로사항, 어려운 기술은 무엇이고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조망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은 실질적으로 기술이 정말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때, 특히 미디어에서 활용할 때요. 미디어나 조명, 화면,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장비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이 있는데요. 한 7년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AK로 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12K로 변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생각하면 한 수명이 6개월에서 1년 만에 새로운 그런 기술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알터이고 같은 경우는 15개, 20개의 아바타를 만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15개의 아바타 쇼를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상상 이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와 또 오큘러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환경에서 최신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TV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것 자체가 도전 과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환영하는 측인데요. 하지만 어떤 쇼나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역시 동서양을 분산하고 가성비, 비용, 그죠? 비용 대비 효과 이런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메타에 근무하시는 소라리 전략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서 메타버스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There are so many new tools. 네, 너무 많은 신기술과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기술과 툴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혼자서만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나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솔루션도 필요하고 클라우드 연결을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런 여러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또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개발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그 소통하는 것이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Yeah, I think the first area. 네, 그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부분은 이게 당장 즉각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 서로 채팅을 하고 소통을 하고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의 지연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텍스트로 다 입력을 했는데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입력을 하기도 하고요. 라이브 스피치를 하기도 하니까 그 시간차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키보드로 계속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랩탑에서의 썸네일로도 그냥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제스처를 활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이 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더 몰입형, 실감형 콘텐츠가 많아질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 자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사용자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큰 영향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몰입감, 그다음에 좀 더 고도화되고 상호 소통 작용이 잘 되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강연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게 혼자 할 수 없고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들 많은 기업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Yeah. So businesses. 네, 그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 개발자들은 이미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앱에서 많은 그 실험들을 하고 있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메타버스의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2D 비디오 콜, 그러니까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립스틱을 그 메타버스 현실에서 한번 그 발라보는 경험 등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S,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채팅도 이 가상현실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글라스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요. 3D, AR, VR 현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워크룸에서 원격으로 근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정말로 이 같이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요. 원격이 있지만은 총체적 융합을 통해서 서로 코어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지과학자이신 김상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서 특히 메타버스 시대의 미디어 진화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좀 궁극적으로 메타버스가 TV 시대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강연 중에 보여드렸던 방송 케이스는 뭐 룰루의 사례도 그렇지만은 기존의 네모난 평면 TV 매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매체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메타버스적인 요소나 기술이 사용된 걸 보여드렸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늦은 시간대에 TV 시청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시간에 뭘 하나 보면 젊은 층들은 뭐 트위치 같은 걸로 게임 방송을 보고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유튜브 보고 계시고 새로운 매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간량을 잡아먹고 있는 게.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매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가 담고 있는 속성들이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 모델로는 가정의 거실에서 TV가 소멸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TV가 사라지게 되면
다른 기기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콘텐츠를 소모하겠죠. 근데 저는 그 기기나 콘텐츠의 어떤 형태 자체가 메타버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TV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은 사실은 제가 전자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전자기업에서도 보면 TV 자체의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굉장히 TV 매체에 대해서 익숙한 세대고 왜 우리가 TV를 봐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그 답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연도 해주시고 그 진지한 토론에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세 분들끼리 상호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경 교수님 다른 두 분께 김강현 씨부터. 마이클 짐. I'd like to add to what the professor said.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과요. 전 세계에서 TV를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V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딸이 있는데 딸이 TV를 거의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세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자랄 때만 해도 TV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바타와 AR을 활용하면 이러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가 70세의 노모시거든요. 그래서 이 글래스를 끼고 AR 그 증강현실을 즐기실 수 없을 것이잖아요. 딸과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세대가 새로운 미디어를 점진적으로 천천히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타와 같은 SNS가 다른 기업과 협업해서 더욱더 많은 그 관객들, 더욱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TV 등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또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일부는 세대는 아예 그런 새로운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들을 모두 포용해야 합니다.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 교수님께 질문을. 네.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요. 보면은 미국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에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유저들도 많이 생기는 나라가 한국인데요. 되게 독보적으로 1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만약에 거기 리더십이 거의 미국인들이면은 그 부분을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뭐 미국 기업 리더십한테 한국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실 때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이나 기기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좀 취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주요 전자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위한 실감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미 시장을 약간 좀 놓쳤다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 플랫폼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 점유율은 낮은 편이고요. 미국 기업들이 1, 2, 3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잘하는 것들은 우리 콘텐츠라고 봅니다. 한류를 위주로 한 콘텐츠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결국 메타버스 시대에서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간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이야기. 콘텐츠와 이야기에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전파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걸 당연히 글로벌한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전에 질문을 두 분께 다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답변하시기에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었던 게 메타하고 룰루 입장에서 혹시 한국의 기업하고 현재 협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나 또는 미래에 계획하고 계신 어떤 협력 작업이 있으시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소라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시면 뭐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hoping that 네, 저희도 아직은 협력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협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등 전 세계에서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도 그런 협력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협력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교수님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사회자님 유튜브 통해서 질문 올라온 게 있을까요? 워낙 이렇게 꼼꼼하게 답변 잘 해주셔서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온 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연과 그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